안녕하세요. 주식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바이젠 세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이제 내일 거래 재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제 얼마까지 갈 것이냐. 정당화 가능한 주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젠 셀의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가격은 무릎 이하의 가격이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바이젠 셀이 지금 연속으로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일반 이제 뭐 테마주처럼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그게 아니라 사실상 사망률 제로라는 기적의 성적표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코어보드가 이제 95대 77이 나왔습니다. 무질병 생존율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격차로 바이젠 셀이 이렇게 승리를 했고 사망자가 제로예요. 대조군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망자에 관련된 데이터만 보더라도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거든요. 피값도 설명 없는 게 사망자가 안 나왔으니까.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혈액암 쪽에서 가장 지금 치료하기 힘든 림프종. 결론적으로는 이거 독보적인 시장입니다. 바이젠 셀만이. 그래서 내년 2월에 조건 보호가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제 승인 나면은 이 독점 시장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장 자체가 작은데 여기에서 바이젠 셀이 이제 조건 보호가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이 시장을 오랫동안 꾸준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 누적 1200억이라는 청사진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 더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약이 이제 식약처 승인이 나면은 중요한 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어떻게 팔 것이냐. 팔아야지 매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이젠 셀 같은 경우는 보령이 팔아주니까는 사실상 가온병원이랑.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얘는 승인만 받자마자 바로 팔려. 바로 팔리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추가적인 기폭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알짜배기 독점 시장을 바이젠 셀이 통째로 먹는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내년 조건부가 이제 승인이 나면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요 매출이 나온다가 중요한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플랫폼 가치의 이 재평가입니다. 바이티어. 이 바이티어 이게 이제 그래서 진짜 되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니까는 이 바이티어 플랫폼으로 만든 다른 파이프라인들. 그러니까 이 플랫폼으로 만든 다른 파이프라인들. 그렇죠. 바이레인저라든지 바이메디어. 요거의 가치도 어떻게 측정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가치가 급등을 하죠. 승인을 받은 그 플랫폼 동일하게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한 건데, 사실상. 그래서 이게 이제 뚫리면은 이미 뚫린 건데, 사실상. 대기 중인 녀석들도 줄줄이 성공에 대한 보증수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령 독점 판매 계약도 이제 뭐 남아있으니까는 사실상 매출 발생 속도가 타 바이오 기업보다 10배 정도 더 빠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웬만해서는 한국 IR 협의회라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들어보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여기에서는 아무 뭐 어중이 떠중이나 여기에서 IR 시키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승인의 근거가 90% 이상인 기업들만 여기에서 이렇게 IR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포인트는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는 게 참 공교로운 게 뭐냐면은 국내 매출도 봐야 되고, 자, 국내 매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진출. 이게 이제 뭐 라이선스 아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섞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타겟 환자가 대략 한 3,4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1,200억, 5년간 누적 1,200억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보수적이고 사실상 연간 이제 맥스 400억 좀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간. 그러면 5년간 누적이니까는 대략 한 2,0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측이 제시하는 1,200억이 그래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언급을 한 걸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진율입니다.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카티 치료제 대비 이제 배양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마진율은 이제 50%를 지금 넘길 것으로 봅니다. 마진율 자체가. 그러니까 현금 창출이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최소치로 200억씩
통장에 꽂히는 이 바이젠셀의 기초 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가느냐?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PER로 평가를 하는 게 또 맞긴 해요. 예,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수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수적으로. 왜냐면은 중국 쪽과 이제 중국 진출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기술 이전, 중국의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중국이 지금 사측에서도 언급한 게 중국을 타겟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국. 왜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30배 시장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바이젠셀의 이 가치가 못해도 10배 이상 극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고성장 바이오 플랫폼으로 바이젠셀은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만 1조 원 이상인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0억이죠. 200억 곱하기 40배 때리면은 이제 시가총액 8천억입니다. 8천억에다가 여기에 이제 뭐 기술 수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 아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료 유입분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못해도 얘는 주당 39,000원에서 4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00억 곱하기 자 40. 이 200억이 뭐다 여러분들? 연간 매출인데 제가 무튼 400억이다라고 했잖아요. 최대치 400억 약간 넘을 것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5, 6만 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얘는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을 독점적으로 석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인 중국이죠. 중국 쪽으로도 지금 이 시장 진출을 이제 모색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국내 승인뿐만 아니라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얘를 끌고 가고 얘를 품고 가야 될 저평가된 꼬마 빌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로열티 대박이 터지겠죠. 중국에서 이제 라이선스 아웃 하면은. 그러면 그 라이선스 인을 이제 떠간 그 바이젠셀의 기술을 떠간 중국 기업들도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서로 돈방석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의미를 하냐. 기술 수출이 나온다. 그럼 기술 수출에 있어서 바이젠셀의 지금 이 플랫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성공 기대감이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중요하게 받아서 우리가 대응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이 조정 여러분들 테마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주가 아니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자 끌고 가야 돼. 어디 가격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인데 이 공부방은 저 혼자서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5인 체제, 증권가 출신들과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 정보가 빠른 이제 증권사 출신도 계시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라든지 퀀트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질 좋은 정보들, 정말 여러분들 계좌에 직결된 정보들만 제공해드리는 공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가격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자 지난 이제 11월 19일이었어요. 11월 19일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다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짜 다 찍혀 있는데 뭐 피로픽스도 오늘 반등이 나왔죠. 지금 이제 노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여기에서 접근을 하라고 이제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조정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 말인즉슨 공이 하늘로 붕 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잖아,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이 땅바닥에 착지를 할 때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땅바닥에 착지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착지하니까 튕겨 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타를 이때 차트 말씀드리고 호가창까지 찍어서 다 증거 남겨드려서 이렇게 대응하셔라. 공이 땅에 착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노타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19일이 요때거든요. 11월 19일이 요때입니다. 정확히 공이 땅에 착지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상한가도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 퀀트 분석하시는 분이 이런 것도 잘 잡으세요. 요 맥점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대응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안 밀리게 쨌는데 더 밀려봐. 이런 경우 한 번쯤은 해보시잖아요. 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안전마진으로 공이 땅에 딱 안정적으로 착지가 되면은 요때부터 우리가 비중 쏟아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는 장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라든지 바이젠셀의 정보, 중국 쪽 이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중국 쪽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림프종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바이젠셀과 약물과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약물과 바이젠셀의 약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우월하냐. 이런 것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그러면 기술 수출했을 때 가치 얼마 받을 것인지, 그럼 적정주가 얼마 때려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자료들, 이 공부방에 다 준비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고 3년째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있어요. 100% 무료. 3년째. 그래서 뭐 조그맣게 뭐 메시지 하나만 남겨드리더라도 1000분이 넘게 읽으시니까 3년째 같이 해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가격적인 전략, 바이젠셀의 순도 높은 정보들, 농축된 정보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제가 또 문자로도 바이젠셀의 가격 전략 그리고 농축된 정보들 문자로도 따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젠셀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 이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비싼 수업료. 많은 분들은 잦은 손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것도 수업료긴 한데 저도 이제 주식 15년이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 수업료는 손절보다 오히려 내 눈앞에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손절하더라도 황제주 하나만 잘 타면은 손절이 아니라 그 손실만 메꾸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계좌 앞자리가.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